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치매는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기능이 감소하여 일생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증후군을 의미합니다. 치매에는 알츠하이머병이라 불리는 노인성 치매와 중풍 등으로 인해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한 치매연구기관에서 밝힌 우선 4가지를 소개해드리면 견과류, 해산물, 푸른색 채소, 그리고 짙은색 과일과 채소가 있습니다. 물론 음식만을 먹어서 예방하는 것보다 운동도 함께하면 더욱 예방 효과가 크겠지요. 세브란 스키머스 박사의 영상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어수라고 합니다. 어떤 생활 습관이나 어떤 방법들은 치매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몸의 활동을 늘리는 거. 몸의 활동 늘리는 건 당연히 운동이죠. 운동 중에서도 특히 어르신들은 걷는 거 크게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일주일에 3번 걷는 분들은 치매가 30% 예방되는데 일주일에 7번 매일 걷는 분들은 70% 예방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예방 효과가 차이가 나는 거죠. 또 걷는 것뿐만 아니라 춤, 수영 이런 모든 활동들이 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뇌 활동을 늘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두뇌 활동을 늘리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독서, 신문, 잡지, 책 이런 것들을 읽는 독서 활동입니다.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치매 위험성이 4배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잡지, 신문 이런 것들을 자주 보는 사람들은 20% 이상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배운다든지 컴퓨터를 배우고 외국어를 새로 배우고 이런 것들은 치매 예방 효과가 아주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라디오 듣는 것은 뇌 전체를 사용해서 듣는 내용들을 상상해 가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라디오를 틀어놓는 게 아니라 라디오를 적극적으로 들으신다면 그거는 치매 예방 효과가 아주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활동을 늘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활동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실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연결이 많은 분들은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그만큼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뇌 신경세포 간에 연결이 늘어나야 인지기능이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두뇌 회전도 빨라지고요. 대인관계가 많을수록 우리의 신경세포들이 실제로 연결이 더 많아지는 것들이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친구가 1명, 2명 정도 있는 사람에 비해서 3명, 4명 정도 있는 사람은 치매 예방이 얼마나 더 될까요? 친구가 1명, 2명 있는 분에 비해서 친구가 3, 4명 있는 분들은 치매가 올 확률이 20, 30% 정도 줄어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가족들과 친구 만나는 것들도 아주 중요한데요. 가족들을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만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15% 치매 위험이 낮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만나는 사람은 어떨까요? 매일 친구를 만나거나 매일 가족들의 얼굴을 보거나 40% 이상 치매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만나느냐, 다른 사람과 얼마나 연결되느냐가 우리의 근본적인 뇌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활동 중에 여가 활동도 보통 친구들이랑 많이 하게 되겠지만 여가 활동 자체도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극장이나 영화 또 전시회 같은 걸 자주 가는 분들은 치매 예방 효과가 40% 정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봉사활동, 치매 활동뿐만 아니라 집에서 혼자 하는 활동은 어떨까요? 집안 활동 중에 설거지, 청소, 또 화초 가꾸기 이런 것들, 뜨개질 이런 것들이 혼자서 열심히 하는 활동들의 치매 예방 효과도 마찬가지로 40% 정도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활동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한 가지 활동이 늘어날수록 20에서 30% 정도 치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은 치매 예방 효과가 무려 80%까지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즐겁게 지내신다면 그게 가장 좋은 치매 예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로들의 길잡이 본론의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오늘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원로들의 길잡이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신통일한국의 건국 이념은 애천애인 애국입니다. 그리고 건국 구현 이념은 공생공영 공의주의입니다. 오늘은 신통일한국의 건국 이념인 애천, 애인, 애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건국 구현 이념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평양 문명권 중심 대한민국 2024년도를 새 희망과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신통일한국의 건국 이념인 애천, 애인, 애국으로 승리하는 2024년 갑진년 천운에 의해 통일의 기반과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솟을 중심국가의 청룡의 기상을 품고 출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천운의 운세와 함께 원로분들께서 새 희망과 새 꿈을 가지시고 2024년도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먼저 기원드리면서 오늘은 신통일한국 건국 이념인 애천, 애인, 애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통일한국의 건국 구현 이념인 공생, 공영, 공의주의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통일한국의 건국 이념은 애천, 애인, 애국인데 애천 이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 인류의 참부모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며 애천을 따르는 삶이란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애천의 이념은 우리나라 건국 이념인 경천사상의 구현입니다. 그리고 애인 이념은 인류를 사랑하는 정신이며 하나님 중심으로 한 심정적 형제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애인의 삶이란 곧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효도하는 효정의 삶이며 애인의 이념은 우리나라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의 구현입니다. 그리고 애국 이념은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이며 온 인류가 형제자매로 서로 사랑하는 인류, 한가족 세계의 실현을 이루는 것이며 창조성을 발휘하여 만인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하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실현하는 이념이며 애국의 이념은 우리나라 건국 이념인 광명사상의 구현인 것입니다. 분할해서 정리해보면 애천 이념은 우주의 근원자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랑하는 정신이고 진리와 선의 본체인 하나님을 닮아 양심에 기반한 인격 완성을 추구하는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국가의 운영의 근본으로 삼는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천 이념과 경천 사상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때부터 하늘을 섬기는 경천 사상, 즉 선의 민족 한민족이었습니다. 예로부터 한민족은 하늘을 지구한 신적 존재로 숭배하는 경천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도덕적 양심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자연과 우주의 이치에 따라 조화와 화합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에 단군 신화에도 경천 사상에 피어있는 제천의식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경천 사상은 우리 민족의 뿌리이자 전통인 것입니다. 애인이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정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받들고 모시고자 하는 효정의 마음으로 위하는 삶을 실천하려는 정신인 것입니다. 민주사회의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을 하나님을 중심한 형제자매의 관계를 인식하는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신통일한국의 애인 이념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인 홍익사상의 구현인 것입니다. 이기주의를 거부하고 타인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나를 낮추는 겸양과 관용, 포용의 윤리가 홍익인간의 근본 이념인 것처럼 홍익인간인 우리 민족은
태동기 때부터 공동체적 삶을 지향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민족은 서로 도우며 조화와 평화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A이념을 건국이념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애국이념은, 애국이란 조국을 사랑하고 지구촌 전체를 사랑하는 정신이며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만물을 사랑하는 정신이고 창조성을 발휘하여 복지세계를 실현하려는 정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통일한국의 애국 이념입니다. 신통일한국의 건국 이념인 애국의 이념은 단군 건군 신화의 광명사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광명사상은 이 땅에 번영과 평화의 세계, 곧 밝은 광명의 세계를 세워서 천국을 건설하자는 사상인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대우주의 본성인 광명으로 나라 이름을 정하여 사용해 왔으며 광명사상은 하늘을 숭배하며 만민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상적인 나라와 세계를 꿈꾸는 우리 조상들의 애국정신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호에 나타난 광명사상을 정리해보면 한국의 뜻은 하나다, 광명의 나라를 뜻하며 배달국은 밝은 땅, 하늘의 광명이 비친 나라란 뜻이며 조선은 조일선명, 아침 해가 빛나는 나라를 뜻하며 부여는 아침에 먼동이 뿌옇게 밝아오는 나라이며 고구려, 고대 광려, 높고 빛나는 나라, 발해는 불의 바다 광명의 나라이며 대한민국, 하늘의 광명을 지상에 펼치는 빛나는 나라란 뜻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의 고유 전통은 3대가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남북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고 사회 안정과 발전을 이루는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애천 애인 애국의 신통일 한국과 세계를 이루는 기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잠깐 혼독을 하겠습니다. 한국의 가정제도는 원리적입니다. 혈통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 3대가 한 가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손자를 사랑해보지 못하고 아담이 자기 아들, 딸을 사랑해보지 못한 것이 타락입니다. 미국 가정에서는 자기 아들, 딸 집에 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손자, 손녀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자기 아들, 딸 집에 먼저 전화하지 않고는 못 갑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부모보다도 손자를 사랑하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하나님도 손자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의 대사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대신자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대신자요, 어머니 아버지는 세계의 왕을 대표한 분이고 나는 미래의 하늘나라와 세계의 왕입니다. 천성경 306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오늘도 원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양무 원로 시무대한 이 희호를 보시고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계속 쏴가며 중국과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과시하는 때에 우리는 현재 국가안보와 미래를 위해 일본과 미국과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괴담이나 몰입에 같은 위정자들의 선동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척결하여 나라를 지키시는 원로 지도자님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원로들께서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 원로들이 없으면 가정도 나라도 세계평화도 미래도 없음을 아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신통일한국 건국이념으로 승리하시는 2024년 갑진년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